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룡리 매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팔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저와 같이 한번 팔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가 이렇게 정해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봐야 될까? 이게 상당히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팔자가 이렇게 정해지면 무엇부터 먼저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망설여지죠. 이럴 적에 제일 먼저 하시는 방법이 내 팔자 8글자 중에 천간에 4개가 어떤 육신이 떠 있는가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자, 내 천간에 떠 있는 4글자, 내 팔자의 천간에 떠 있는 4글자가 어떤 글자가 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팔자에서 자, 간목, 연, 월, 일, 시 해서 연에는 간목이 떠 있고 월에는 병화가 떠 있고요. 또 일간은 경금입니다. 시간은 계수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에 4개 글자가 간목은 재성이고 병화는 관성이고 일간은 경금이고 시간은 계수상관입니다. 이렇게 4개의 글자가 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 팔자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가 이 드러나 있는 천간의 4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에서 봤을 때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성, 관성, 상관이 이 팔자를 주도하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떤 4글자 중에서도 어떤 글자가 가장 힘이 센가 이를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글자가 드러나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힘이 세냐 약하냐. 힘의 세기를 얘기할 때는 강약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강약은 뭐죠? 통근한 지지 4글자의 어딘가에 통근을 했으면 강하다고 그랬고요. 또 통근하지 못하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팔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재성이 4글자에다 뿌리를 어디다 내렸습니까? 이 미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은 강한 것입니다. 병화는 어디다 뿌렸습니까? 술토와 미토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성도 강합니다. 경금은 어떻습니까? 경금은 이 연지 신과 술 중에 신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금도 일간이지만 강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관은 어떨까요? 상관은 자수와 신의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에 드러나 있는 4글자는 재성과 관성과 일간 경금과 계수 상관이 모두 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강합니다. 이렇게 강할 적에도 또 더 강한 글자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강을 떠나서 이제 월지의 기의 힘을 받는 글자가 더 강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의 힘을 받는 것을 강하다고 하지 않고 왕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는 4글자가 강한데 이 강한 중에서도 더 강한 글자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렇게 따질 때는 이 강약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법에 속하는 것이요. 이제 원령을 얻어야 된다. 그럼 기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법과 이법을 다 취득한 글자가 가장 힘이 있는데 이 힘 있는 글자를 왕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왕상 휴수사에서 왕을 빼놓고 휴수사는 전부 다 쇠라고 해서 왕과 쇠로 이렇게 구분해서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자 천간에 4개에 떠있는 천간, 재성과 관성과 경금, 일간과 상관, 계수가 어떤 것이 제일 힘이 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세기를 이제 통근을 했는데 이제 이 4글자 중에서도 더 힘이 센 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왕해야 되겠죠? 계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목, 재성은 자월에 집어넣고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자, 병화도 자수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경금도 자수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계수 하나만 자수의 왕기를 띠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팔자에서 가장 힘이 왕성한 글자를 계수 상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의 글자가 이 팔자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격국용신이라고 하죠. 원령을 얻어서 이 길을 다 얻은 글자를 우리가 원령을 얻었다. 이래서 왕하다. 이것은 뭡니까?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글자는 원령을 얻은 글자가 기수니까 상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관격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선 직원능력, 말을 잘하죠. 또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의협심이 강하죠. 또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관을 해친다. 이 상관의 글자가 뭡니까? 이 관을 해친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해치니까 이 사람에게 관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격 하나가 상관격이니까 상관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관을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관운이 있다 없다 할 때 관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팔자에서 우리가 너도 나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조상덕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몇십억 몇백억을 유산을 물려받고 조상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조상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팔자에서 조상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조상덕이 있다 없다, 초덕이 있다 없다, 자식덕이 있다 없다는 무조건 원령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상은 나한테 어떤가 연이 나한테 조상이 되겠죠. 조상의 궁을 보니까 조상 궁이죠. 이거는요. 부모 형제 궁이죠. 배우자 궁이죠. 자식 궁이죠. 이렇게 다 궁이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조상 궁에 나한테 조상이 신에 알고 앉았으면 이게 절지가 되죠. 간목은 신의 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덕이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뭡니까? 병화는 여기 부모 형제궁입니다. 부모 형제궁이니까 부모 형제궁에다가 뭘 갖다 적으니까 나한테 부모님, 이 팔자에서 부모는 무토나 기토가 될 것입니다. 무토나 기토를 자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절지입니다. 절지다, 태지다. 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 부모 형제, 이제 부모를 집어넣죠. 그럼 형제는 뭡니까? 비견이나 겁재가 형제겠죠? 비견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덕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 궁에다가 배우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이 재성이죠. 재성을 간목인데 술에다 집어넣으면 양지가 되죠. 근데 경금 입장에서 배우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쇠지에 속합니다. 이러니까 자, 힘이 있다 없다, 덕이 있다 없다는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자, 자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경금을 자에다 집어넣으니까 사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배우자는 잘 얻었습니다. 왜? 쇠지니까. 배우자는 쇠지에 앉았으니까 잘 얻은 겁니다. 그러나 덕의 유무를 얘기할 적에는 덕은 없습니다. 왜? 사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얻은 것과 배우자 덕이 있는 것은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 되느냐, 자식 덕이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의 덕이 있다는 얘기는 자, 월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팔자 자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은 뭡니까? 관성이 되겠죠. 관성을 자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성을 자에다 집어넣으니까 태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덕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자식은 자식 궁에다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식을 뭘 집어넣습니까? 자식은 관이니까 병화나 정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화를 집어넣습니다. 왜냐? 미는 음의 글자지 양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을 집어넣으니까 대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관대를 차니까 자식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잘 되지만 자식 덕은 없습니다. 우리 팔자에서 덕을 얘기할 적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식이 잘 돼서 고위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자식의 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가 어려운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주시고 아들, 딸 낳아주고 이렇게 알뜰살뜰한 살림을 잘했으면 처 덕은 없지만 처는 잘 얻은 것입니다. 처 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살림살이 좀 못해도 시집 올 때 나한테 얼마만큼의 재물을 갖고 왔느냐, 또 처가 와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처덕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문제와 잘 얻은 것과 자식이 잘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팔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팔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자식 덕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이 잘 될 건지 못 될 것인지. 자, 이 팔자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년에 돈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사람에게 우리가 말년하게 되면 7, 80을 먹어서 말년이 아닙니다. 우리 사주학에서 말년이라고 하는 것은 45세가 넘어가면 요 하나하나 단계를 아시죠? 요렇게 해서 연월 일시에 요 15살까지 30살까지 45 넘어가면 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세가 넘어가면 우리 팔자에서는 이제 말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년이 마무튼 이쪽 개미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서 말년에 내가 재물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재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아까 말씀 제가 재물이 있냐 없냐를 따질 적에는 있다 없다는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만 말년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래요. 자, 말년에 간목을 미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년에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년까지도 재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팔자 8글자 속에서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답니다. 요것이 뭡니까? 요 팔자에서 요것을 최라고 한다 이겁니다. 요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글자도 변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인 체가 있습니다. 요게 10년씩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고 그러죠. 요 대운이라고 하는 이 10년 있다가 또 바뀌고, 이 1년 있다가 바뀌고 하는 것을 요건 세운이라고 하고, 요것은 1년씩 있다 바뀌고, 요것은 10년씩 있다 바뀌는 글자로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운 10년 동안에 내 체가 변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 팔자에서는 강약을 때릴 때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대운쥐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없던 뿌리가 생겼으니까 그 10년 동안에는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뿌리가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겠죠? 없어진다는 건 어떤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글자에서 뿌리가 간목이라는 글자가 미라는 글자가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연동돼서 다른 글자로 화합되게 되면 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운지 대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한다 이겁니다. 우리 팔자 자체에서 채 8글자는 변하지 않지만 이 대운의 10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내 팔자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것을 우리 실상에 나타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아이에게 어른들에게 공손히 일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보니까 목에 뻣뻣이 들고 위아래도 없이 버릇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자에서 흔히 읽을 때 우리가 겁재라고 하는 글자를 육신상으로 얘기하죠. 겁재, 내 거를 뺏어간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운이 나쁠 때는 내 거를 뺏기는 것이 되지만 내가 운이 좋을 때는 탈취하는 것, 남의 걸 뺏어오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팔자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글자가 이 대운에서 내 팔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요즘 서점에서 흔히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있죠. 운을 바꿀 수 있다,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구분시켜서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일반 독자들은 혼동하게 됩니다. 팔자는 안 바뀐다는데 또 좀 바뀐다는 것도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네, 이걸 구분해서 이해해야 납득할 수 있습니다. 팔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씩 들어오는 이 대운이 10년 동안에 내 팔자를 요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요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변했다가 또 다른 걸로 변하고 또 다른 걸로 변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팔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재성운이 오는 10년 대운이 들어왔다면 그 10년 동안은 이 사람에게 재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커다란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재물을 파괴하는 10년 운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그 10년 동안에 재물의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대운이 내 팔자를 유도해서 좋게도 나쁘게도 만든다. 그걸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 팔자를 마치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들어오는 이 대운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운일 수도 있고, 나를 해하는 덕실로 따질 때 득이 되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되는 10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년 대운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겁니다. 대운이 바뀌면 이 10년 동안에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 10년 동안 내내 재물이 들어오거나 내내 재물이 손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운의 10년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나한테서 올해 돈이 들어오냐 돈이 나가느냐, 재물의 득실 문제 같은 것은 이 1년짜리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한 해의 신수라고들 얘기하죠. 네,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1년 신수를 보는 이유가, 올해는 나한테 결혼하게 되나요? 또는 취직하게 되나요? 나한테 올해는 부모님이 아프게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데 올해 돌아가시진 않나요? 이런 것들 1년 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신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팔자의 체에서 먼저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변하는 10년 동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하게 되고, 한 해에 일어나는 현상은 올해 기해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덕실의 문제로 우리가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팔자 같은 경우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이제 올해 한 해의 운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운세를 볼 때는 올해 기해년이라는 기자는 토의 글자죠. 그럼 이 토는 여기에서 뭡니까? 인성입니다. 그러나 인성이지만 이 인성이 들어오면서 내 팔자의 갑신년, 연간 갑을 이렇게 갑을 합반시킨다고 해서 묶어버립니다. 이 갑을, 이 기라는 글자가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린다는 얘기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이 갑은 뭡니까? 재물의 글자입니다. 재의 글자입니다. 기는 뭡니까? 이건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재와 인이 묶여서 써먹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재와 인이 이렇게 묶여서 써먹는데 불편하지만
다시 합했다는 얘기는 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갑과 기, 재와 인이 플러스돼서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데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산하는 것은 오직 어디서? 원룡에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기가 만나면 뭡니까? 갑기합, 화토가 만들어지죠. 그럼 토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생산되는 제품이, 자, 여기는 팔자체에서는 자월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는 미가 토의 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과 기가 만나가지고 재와 인이 만나서 토라는 글자를 생산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의 글자가 뭡니까? 인성입니다. 자, 이렇게 인의 글자를 취득하는데 이 인이 뭡니까? 이거는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지에 속합니다. 자, 대지는 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만드는 생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의 기능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음엔 이 지지를 가지고 보게 되겠죠. 자, 지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해가 들어왔습니다. 해는 뭡니까? 상관의 글자죠. 자, 이렇게 해가 있을 때 이 팔자 5글자 중에서 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요동하는 글자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 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이 돼서 나쁘다 좋다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일단 충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1차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데 이 해 지지가 왔을 때 사의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상관의 글자, 식신의 글자가 들어오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뭡니까? 미토를 만나게 됩니다. 대운지 미토를 만나게 되면 이 둘자 해묘비, 상합의 두 글자가 되겠죠? 야, 이렇게 해서 해와 미가 만나면 뭘 만든다고요? 목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합작해서 목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와 기가 미가 만나서 목의 글자를 만들 때 이 목의 글자가 천간에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지의 물입니다. 이건 지지의 해는 물의 글자인데 이 천간의 글자는 상의 글자입니다. 물과 상이 결합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이 들어올 때 물을 보고 물이 들어올 때 상을 보고 들어오는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해는 물의 글자가 상을 보면서 들어와서 목을 만듭니다. 천간에 목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목국이 물상 결합을 이루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인성도 들어오고 또 물인 재도 들어오고 이 팔자에서 올해는 나쁜 한 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렇게 그 형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